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신경과 의사이고 수면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수면을 좀 전공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전에 또 수면에 대해서 이제 좀 의사분들한테 강의했던 내용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저희 운동하는 아이들, 특히 이제 야구 선수들이나 이런 저희 엘리트 학생 선수들한테 좀 도움될 부분들이 있을까 해서 이런 시간들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면과 퍼포먼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그동안에 했던 제 직업 자체가 그래서 사실 많은 것들이 이제 의학적인 얘기였었는데, 그런 강의들을 요번에는 이제 운동과 관계된 내용들만 주로 좀 추려서 강의를 좀 만들었고요. 처음에 이 그림들을 보면 저는 이제 그 수면 강의를 할 때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 이 지구와 태양이 있는 이 그림입니다. 그리고 사실 창세기 1장 3절에 이렇게 천지를 만드실 때 가장 먼저 만든 게 빛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할 때는 지구가 자전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24시간 동안 자전을 하면서 한쪽은 빛을 받고 한쪽은 어둡기 때문에 이 24시간 동안에 만들어낸 이 사이클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 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태어난 모든 생명체들은 이 기본적인 법칙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수면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24시간의 법칙 중에 큰 것 중에 하나라서 이런 그림들을 좋아하게 되고요. 제가 여기 이제 신경과이고 요양, 영양, 기능, 대사, 그리고 저희 야구협동조합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좀 강의들을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앞에 이제 조금 수면 말고 다른 얘기를 조금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조금 바뀌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체를 바라볼 때 뼈나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걸 볼 때도 뼈, 근육 이런 것처럼 약간 기계적이고 메카니컬한 측면만 그동안에 너무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뇌와 마음이라고 하는, 결국은 이런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게 우리의 신경이고 뇌고 또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좀 바뀌면 어떨까 싶고, 그런 의미에서 이 뇌를 집중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어떤 아주 그런 스킬이나 이런 것보다는 기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할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뇌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음식도 사실은 근육을 위한 음식들을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찾게 되는데, 특히나 진짜 발달 중이거나 아니면 성장하는 학생들한테는 저는 사실 뇌를 위한 음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그런 오메가3나 이런 여러 가지 뇌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극도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너무나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뇌를 위한 음식, 그 다음에 트레이닝 자체도 뇌를 위한 트레이닝,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의 중요성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이 수면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면이 왜 탄생했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가설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미스테리이긴 한데, 분명한 거는 수면이 뇌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뇌를 위해서 탄생했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부하는 기능의학의 나무라고 하는 그림인데, 우리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려고 하면 중간에 많은 과정들이 있겠지만 제일 밑에 가장 밑바탕에 있는 뿌리에 있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이 뿌리에 있는 게 이런 거죠. 저는 이제 건강이라고 하는 개념이랑 운동에서의 어떤 퍼포먼스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수면과 이완, 그 다음에 운동과 움직임, 영양과 음식, 그 다음에 스트레스 관리, 그 다음에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데도 중요한 것처럼 운동선수들이 어떤 자신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데도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일상적인 거거든요. 매일 하는 일상이고, 제가 그동안 한 4, 5년 가까이 이제 이런 쪽에 계속 공부들을 하고 이런 관련된 자료들에 대한 강의들을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수면도 그런 관점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 무엇이 종이 한 장 차이를 만들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슬럼프에 빠졌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는 게 좋을까? 이제 슬럼프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서울대 김수환 박사님이 해서 이제 신문에 났던 자료가 있는데, 누구나 다 슬럼프를 대부분 겪게 되고 있는데, 여기 이제 극복 방법과 변화 보시면 기술 향상, 부상 회복, 심리적 안정, 환경적 요인, 기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봐서 여기에 이제 수면 자체가 아무도 이거를 거론하거나 생각해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쉬운 방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어쩌면 잠을 많이 자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면에 대한 연구, 수면과 운동에 관한 연구는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거죠. 가장 고상하고 가장 강력하고 경기에 이기게 해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리고 도핑도 걸리지 않는 가장 합법적인 그런 퍼포먼스 인핸서, 그게 바로 수면이다 라고 수면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 그런 분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가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이 4가지 측면의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죠. 에너지가 넘쳐야 되고, 감정적으로 유대감을 느끼고, 정신적으로 집중이 된 상태여야 되고, 장기적인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 수면, 영양, 그 다음에 수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훈련하고 기술을 닦고 전술을 익힌다라고 해도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런 그 책에서 나와 있는 어떤 우리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 운동선수가 퍼포먼스를 보이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이렇게 톱니바퀴로 표현한 모형인데, 사실 저희 엘리트 스포츠나 학생 야구가 너무 이쪽에 지금 치우쳐져 있죠. 여기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전술적인 부분들. 사실 코치와 감독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야구들이 너무 이쪽 부분에 쏠려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부모님들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건강과 라이프 스타일이나 회복, 그 다음에 음식과 관계된 부분, 멘탈이라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많이 얘기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멘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분들도 없고, 피지컬 컨디셔닝이나 기본적인 이런 움직임, 스킬과 관계된 것들. 물론 이제 중고등학교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 이제 트레이닝 코치 분들이 붙으면서 다른 부분들이 조금 더 많아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너무나 이런 기술과 전술적인 부분에 좀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훌륭한 선수가 되려면 이런 많은 것들이 사실 다 잘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분명하게 수면의 질과 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입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퍼포먼스 인해서 퍼포먼스를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것 하나가 수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2012년, 13년도에 아주 그 뇌에서 새로운 해부학적 구조들이 밝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기전 자체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이유는, 깨어있을 때는 이게 전혀 작동하지 않고 우리가 잠을 잘 때 뇌 안에 공간이 딱 열리면서 그쪽으로 물이 전체가 흘러가면서 뇌를 한번 깨끗하게 다 씻어주는 그런 기전이 이제 그때 밝혀졌죠. 그래서 그런 기전들이 잘 작동하느냐 작동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매나 많은 질병들이 생길 수 있는 위험률이 훨씬 더 증가한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오랫동안 잠을 자지 못하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더 증가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그동안 그냥 잠이 분명히 뭐 우리의 컨디션을 좋게 하고 하는 거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었지만 과학적으로 잠이 어떻게 뇌를 건강하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이제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들이 가장 최근에 밝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얼마 전에 KT랑 두산이랑 시합할 때 이 소영준 선수가 잘 던지고 나서 이런 기사가 딱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딱 보다가 저는 염종석 선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기 쭉 보다가 이 감독님이 하신 게 너무나 대단하시다 싶어가지고 이 감독님이 이 고졸 신인이라서 전날에 알려주면 잠도 못 잘 것 같아서 당일 아침에 투수 코치한테 너가 오늘 선발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도 이 선수는 경기 전에 화장실에서 변기를 1시간 동안 잡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전날 가르쳐 줬으면 이 선수가 과연 잠을 잘 수 있었을까 싶고 그러면 과연 이때 제가 알기로 완투했었죠 아마? 완투하고 우승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결과들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지만 많은 것들이 어쩌면 이때 감독님이 얼마나 편하게 잤을까요? 당연히 자기는 에이스가 아니니까 절대 선발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편하게 잤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잠을 많이 자느냐 안 자느냐를 한번 좀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요게 이제 가장 많이 쓰는 테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에버스 주간 졸림증 척도라고 하는 건데 이거 한번 같이 우리 대표님하고 우리 같이 참여하신 선수분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게 점수는 0점, 전혀 졸리지 않다, 가끔 1점, 종종 2점, 자주 3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자, 앉아서 책을 읽을 때 몇 점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텔레비전을 볼 때 졸리는 정도, 극장이나 회의석상과 같은 공공장소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1시간 정도 계속 버스나 택시를 타고 다닐 때, 오후 휴식 시간에 편안히 누워 있을 때, 앉아서 누군가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점심 식사 후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체증으로 몇 분간 멈춰 있을 때, 혹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잠을 적정하게 자고 있느냐 안 자고 있느냐는 낮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잘 기능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죠. 그래서 낮에 피로도 아니면 낮에 졸림. 근데 여기서 만약에 많은 점수들이 있다라고 하면 나는 분명히 지금 너무나 잠이 많이 부족한,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든 잠깐이라도 잠을 보충하기 위해서 졸리고 잠에 빠져들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제가 사실은 이제 전공이 1년차 때는 여기 점수를 해보면 다 거의 15점에서 20점이었어요. 항상 1년 내내. 이 사실 너무나 그때는 잠이 부족했던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서 보통 기준으로 삼는 게 8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가장 많이 삼아서 8점이 넘어가면 확실하게 수면이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지표들은 항상 가지고 있다가 중간중간 한 번씩은 체크를 해보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점이요. 저도 딱 8점이요. 8점 밑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하면 뭐 신체 여러 곳에 문제가 생기는 건 뭐 워낙 다 잘 알려져 있고요. 이걸 굳이 뭐 일일이 살펴볼 필요는 없고, 문제는 잠이 부족하면 이렇게 운전자들의 44%가 자다가 이렇게 깜빡깜빡 존다고 그래요. 저도 사실은 이게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다는 게 좀 신기할 정도로 너무나 졸음운전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그래서 제 와이프가 어디 제가 먼 곳에 운전한다 그러면 혼자 못 가게 하고 항상 같이 가는 이유가 좀 옆에서 졸까봐. 그런데 지금은 정말 너무나 많이 좋아졌죠. 근데 예전에는 거의 운전대를 잡고 1시간 이상 가면 항상 졸음운전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마이크로 슬립이라 그래서 많이 자는 것도 아니에요. 1초에서 2, 3초 정도밖에 안 자는데 그 잠깐 사는 사이에 시속 100km면 뭐 사실 차는 엄청나게 가 있으니까. 그리고 실제 교통사고의 가장 많은 원인이 이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게 술이나
음주운전, 약 먹고 운전하는 거 많이들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가장 큰 원인으로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 야구 선수들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켄 그리피 주니어가 2010년도에 경기 중 덕아웃에서 이탈해서 클럽하우스에서 잠을 자고 그래서 비난을 받았던 일. 리키 앤더슨은 이 도로왕이잖아요. 얼음 찜질 도중에 잠이 들어서 동상이 걸려서 새 경기에 출전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명한 선수들도 항상 이렇게 잠과의 싸움,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강의의 목표를 제가 그냥 대충 적어봤는데, 일단 첫 번째는 잠이 중요하다는 걸 무조건 일단 정말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장과 운동 능력 향상에 중요하고, 프로 선수가 된 이후에도 잠이 선수의 기량과 경력 유지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잠이 부족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주기적인 자가 점검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주간 졸림 스케일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가끔씩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자신만의 적정 수면 시간이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과연 몇 시간을 잤을 때 가장 좋은 스스로 이제 그 시간들을 찾고 그 시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법들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나름대로의 효율적인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잠을 많이 자면 좋다라는 건 알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 부족한 순간들에 어떻게 내가 그걸 보충할지, 그 다음에 올바른 수면 습관, 수면 루틴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면이 고려된, 수면이 우선시되는 훈련 스케줄. 이거는 사실 코치 감독님들이 사실 조금 도와주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다만 한 30분이라도 더 잘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자면서도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수면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그 능력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자면서도 학습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도 혹시 많이 해보지 않으셨나요? 저는 이제 예전에 노래 외울 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지던 게 다음날 딱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다 외워져서 기억이 됐던 것 같아요. 수면이 가지고 있는 그 선택적인 기억 강화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훈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날 아무리 열심히 기술적으로 하면서도 잘 안 됐던 것들이 하루 그냥 자고 나면 그 다음날 저절로 되는 그런 것들. 똑같은 학습이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똑같이 학습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자는 시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놀고 휴식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 조금만 이용한다라고 하면 잠자는 시간에, 그래서 보통 잠들기 직전에 뭔가 전날의 훈련을 다시 회상하거나 훈련 일지를 쓰거나 하고 그 생각을 살짝 한 이후에 잠이 들면 잠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경기 치고 복귀하다가 이불킥하다가 그런 걸 할 때는 이 감정과 연관된, 그러니까 뭔가 내 감정과 연관된 그런 기억들을 하면 안 되고, 약간 이제 그 기술적인 거나 어떤 이게 배움적인 것, 학습과 관계된 것들을 하시면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댓글 하나 지금 올려주신 분이 계세요. 네. 많이 자는 게 좋은지 적당히 자는 게 좋은지. 일단 적당히 자는 게 좋고요. 이제 수면과 사망률 이런 것들 연구를 해보면 적게 자는 사람들도 확실히 사망률이 높고, 너무 많이 자는 사람들도 이게 거의 모든 일들이 사실 이런 형태의 U자나 J자 커브를 만드는데, 적정하게 자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 적정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한테 맞는 걸 찾는 게 일단 중요하죠. 그 뒷부분에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환경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나 운동선수한테는 자기가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 인간인지 그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합 일정이나 시합이 이루어지는 시간에 맞춰서 수면과 컨디션을 자기가 스스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으면, 사실 우리가 훌륭한 퍼포먼스를 발휘할 수 있는 시간들은 하루 중에서도 아주 짧잖아요. 그럼 내가 그런 것들을, 내 컨디션을 그 시간대에 최고의 퍼포먼스가 될 수 있게 맞추면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스스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의 습관이다. 여러분 수면이 습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먹는 습관, 운동하는 습관, 잠자는 습관 이런 습관들을 다 잘 만들면 그렇게 해서 24시간이 좋은 습관들로 굴러가게 되면 우리는 탁월한 뭔가를 얻을 수 있겠죠. 그게 운동이든 뭐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수면에 대해서 저도 이런 세상에서 살았어요. 잠은 원시 시대부터 우리의 시간과 유산을 낭보해온 죄악이다. 이 누굽니까? 에디슨. 전구를 만들어 놓고 잠들지 못하는 밤을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게 그 새마을 운동,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 마가렛 대처는 영국의 수상이죠. 철의 잠은 겁쟁이들을 위한 것이다. 이제 이런 근대 사회는 이런 사회였어요.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좀 더 많이 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고 부와 명예 뭐 이런 것들을 다 획득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때 저 때 4시간 수면법, 3시간 수면법 이런 게 유행했었었고 상당사랑. 네, 4시간을 자야 서울대를 스카이를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정말 잠을 줄이려고 저도 너무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예전에 중세 시대의 어떤 이제 글들이나 명언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이래요. 달콤한 이슬 같은 잠을 즐겨라. 섹스피어. 잠은 금으로 만든 사슬이다. 그것은 우리의 건강과 몸을 묶어준다. 토마스 데커. 그래서 이게 1500년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잠이 정말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잠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극명하게 변했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저도 이거를 알고 있지만 막 그 가족들이 너무 늦게까지 늦잠을 자고 막 하면 약간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게 게으름의 상징이 돼버린 거죠. 나태하고 게으른 거의 상징이 돼버린 거죠.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최근에 나오는 많은 결과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잠과 운동 기술 향상에 대한 이제 연구들은 이게 너무나 많이 나와서 1915년에 이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이렇게 잠에 대한 잠이 대단히 중요하고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합의문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게. 그래서 거기 잠의 수면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져 있고, 그래서 이 젊은 운동선수들에게 적절한 수면이 꼭 보충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합의문들을 발표를 했고요. 이거는 되게 유명한 연구 중에 하나인데, 미국 최고의 스포츠는 역시 NFL이잖아요. 2012년도에 NFL 드래프트에 픽업이 된 선수들이 향후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거를 볼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수면이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 주간 졸림 스케일 ESS 스코어가 8점 이상인 사람들은 그 팀에 뽑혔는데 거기에서 머무를 가능성이 38%밖에 안 되고 7점 이하인 사람들은 나중에 그 팀에 머무를 확률이 56.3%다. 이거 상당히 큰 거죠. 이거를 비율로 따지면은 거의 한 7-80%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의학 연구나 이런 연구에서 7-80%의 차이를 보이는 건 상당히 큰 연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수면의 질이 어떤 선수들을 뽑을 때 이 환자의 수면의 질 자체도 그 선수가 향후 보일 수 있는 퍼포먼스를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이런 스케일들을 가지고 똑같이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추신수 선수랑 벌렌더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이 두 사람이 좀 극명히 좀 다른 수면과 관계돼서 다른 삶을 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신수 선수가 벌렌더한테 계속 약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게 어쩌면 두 사람의 수면 패턴 때문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왜냐하면 이게 잘 알려져 있죠. 추신수 선수는 17년 동안 매일 새벽 4시 30분에 나와서 경기를 준비한다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근면과 성실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면에 벌랜더 선수는 하루에 10시간 잠을 자는 게 목표라고 하고 어떻게든 시간이 있을 때마다 더 자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죠. 둘 다 뭐 정말 위대한 메이저리거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잠도 많이 자고 그렇게 게으르게 사는데 정말 최고의 선수가 된다라고 하는 게 되게 불평등한 일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은 제가 나중에 제일 뒷부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수면이 중요해서 정말 유명한 선수들이 계속 수면 자체를 잠을 더 자는 거를 되게 중요한 퍼포먼스를 증가시키는 수단으로 지금 최근에는 계속 이용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탑 레벨의 선수들은 적게 자는 선수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자는 선수가 많다라는 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수면 자체가 스포츠에서 최고의 비밀 병기다라고 하는 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 이게 윌리엄 윈터라고 하는 이제 수면학자신데 이분이 이제 그 야구 선수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NFL 드래프트와 관계된 연구가 이루어지는 기초를 따신 분이 이분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얘기한 게 여기 일주기 리듬이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곳이 어쨌든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 시차를 가지고 어느 팀이 더 유리한지를 분석한 연구가 하나가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처하고 히터 그러니까 타자하고 투수들 중에서 아침형인지 저녁형인지를 가지고 분류를 해가지고 나눴더니 퍼포먼스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그 수면의 질, 그 주간 졸림 정도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캐리어가 선수로서의 어떤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들을 계속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실렸는데 보시면 네, 여기 피곤하고 졸린 정도가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이 캐리어, 퍼포먼스랑 그 다음에 캐리어, 경력에 얼마나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 요거는 뒤에서 서카디안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개념은 뒤에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침형이냐 저녁형이냐에 따라서 선수들의 퍼포먼스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 서카디안 뭐 어드밴티지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도 좀 애매한 용어긴 한데 보면 미국은 시간대가 4개가 있잖아요. 4개가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시간대에 따라서 선수들이 이동해서 서로 시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동했을 때 어느 팀이 더 유리할 거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쪽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주하는 팀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처음에 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이쪽에 동쪽에 있는 팀이 보통 미국도 마찬가지로 6시, 7시 이때 대부분 시합을 하죠. 그럼 여기 있는 팀이 만약에 7시에 시합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여기 이쪽 팀들은 실제로는 자기 생체 리듬은 3시간 차이가 나면 10시에, 밤 10시에 시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팀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시합을 해야 되니까 훨씬 더 불리한 상황에서 시합을 하는 거고 이쪽에 서부에 있는 팀들은 이쪽으로 이주를 하더라도 뭐 3시간 정도 조금 빨라지는 거니까 뭐 7시에 시합할 거 뭐 4시에 시합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팀들이 훨씬 더 성적이 좋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주하는 팀보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주하는 팀들이 경기에 이길 확률이 14% 더 높고 그 다음에 3시간 차이가 나는 그래서 3시간 이쪽에 있는 팀이 끝쪽으로 3시간 차이가 나는 곳으로 이동했을 때 전체 게임의 한 60% 이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이런 재밌는 결과들을 냈죠. 그리고 이제 류현진 선수가 최근에 이제 싸이 영상을 받아야 하는 4가지 이유 하면서 역전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 신문에 난 걸 봤는데 전통적으로 중부가 가장 약하다면서요. 그래서
타자들도 되게 약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이유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리그 간 이동이 거의 없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중부 리그에서 사실 2명의 사이 영상이 탄생을 했죠. 그런데 중부 리그의 타율이 가장 안 좋았었고